카페에 음료하고 뭐 음료수하고 이런 거 갖다 놓을 테니까 심심할 때 드셔가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동화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오늘 돌아가는 선풍기도 전부 상품을 가져오셔가지고 이거 뜯어가지고 조합해서 지금 들고 있는 것이고, 이 노트북부터 프로젝터 그 다음에 책장까지 만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자주 안 하시더니 모임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재밌게 들어가면서 음식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울 때 많이 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선배 어른 여러분 모시고 이제 서니까 가슴이 떨리네요. 저도 뭐 좀 앞에 좀 적어봤는데 오늘따라 그 친족들, 종친들 앞에 서니까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이 제 1년 365일 중에 오늘 내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제수 씨한테 하필이면 왜 7월 28, 29일이냐 8월 말에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이렇게 모였으니까 덥더라도 같이 땀 흘려가면서 모임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요 자료는 제가 제수 씨한테 들은 얘기는 뭐 종통, 문중, 종가 뭐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제가 어줍잖게 5월 1일하고 5월 8일날 남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대학원하고 사학과 4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자료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바쁘기도 해가지고 새로 정리를 못하고 그걸 갖고 왔는데 이 중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다소 좀 민감한 부분 내지는 이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미리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육은 일단 이 자료를 제목만 훑고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또 아까 식사를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홍에서 온 병호시비 뭐 여러 가지 그런 중사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지리응답도 좋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학풍종가 500년으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학풍종가 한 400년 정도, 430년 정도 되는데 학봉 선생이 1538년생이니까 탄신일로 따지면 470년 되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야 전개할례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전개할례를 포함하니까 500년이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제가 학봉종가 500년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학봉종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준 자료 가지고 남북대학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선 현판이 학봉선생 군택이라는 현판인데 저희 현판은 하계 향산영감 손자 되시는 이동훈 선생, 그리고 유림단사학원과 파리장사학원을 주도하셨던 이동훈 선생 글씨입니다. 제목으로는 내압 얘기를 잠깐 들었고요. 이 포인트가 없습니다. 문제 마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학봉 선생부터 쭉 해서 뭐 학교하는 거니까 저 아버님까지도 조금 잠깐 넣었고, 그리고 유물 보존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유물 보존 관계에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학봉선생 구택이라는 거는 지금 종가 입구에 가면 학봉선생 구택이라는 안내판이 써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이라는 거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무슨 뭐 팔짝지붕이 어쩌고 토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심 밖의 얘기라서 다 빼고 역사와 사상과 인물에 대해서만 쓴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은 기범씨 동생 기범씨 동생 태수가 수고해서 세웠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좀 보완을 해서 새로 세웠습니다. 내일 아마 종가에 가시면 보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얘기 들었고, 밑에 동영상은 작년 8월 15일날 70주년인 광복절날 대통령 치사 다음에 간단히 미니 뮤지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인가 제목이 그러셨는데
저 큰아베 되시는 참고할배 얘기라서 그걸 했었는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 큰 종합입니다. 청계할배가 하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중시조로서 할 일을 전부 다 가장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 학부할배가 쓰신 청계할배 행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스라의 자녀들이 모두 팔남매나 되었다. 이에 아버지께서 한밤중에 양쪽으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누워있으면 아이가 어미를 찾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젖을 밀어 주었는데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이 광경을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학부할배가 쓰신 청계할배 행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것만 읽으면 가슴이 찡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염수옥새 불이화전, 차라리 옥이 되어 부서질지라도 흔한 기와짝이 되어서 온전하기를 바라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이게 밑에 이거 다 학부의 행장에 나오는 글이라고 해서 제가 썼습니다. 너희들이 군자가 되어 죽는다면 나는 오히려 살아있다고 될 것이고, 너희들이 소인이 되어 산다면 나는 오히려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 배운적이고요. 청계할배가 하신 중에 장학삼보가 있습니다. 문장검 칼이 있고요. 문장 다 돈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순안에 옥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문장삼보라 그러는데, 처음으로 14살 나는 작은 손자 운천할배가 7건이나 되는 논어를 배송을 합니다. 배송이라면 뒤로 돌아앉아 책을 덮고 뒤로 돌아앉아서 외우는 겁니다. 그런 배송을 한 자도 틀지 않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서 지금도 세 가지가 작은 종가에서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 마련한 거 금광평 200만 평, 청기에 600도라 이런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금부도사 얘기는 남한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집안이 화목해서 분쟁이가 없었단 말이 이건 행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청기에 600도락을 마련하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청기에 흥림초사 초가집이었습니다. 근데 규모는 좀 컸다 그래요. 초가집에서 8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금계마을은 상태사가 있고 백죽당이 연말에 살아서 좀 유명했고요. 백죽이라는 글씨가 있죠. 사육신 종가가 있고 용제의 압각정이 있고 1582년에 학봉이 45살 때 금제에 들어가서 살면서 의성김씨가 번성을 했습니다. 금제에는 8종가가 있거나 옛날에 있었던 종터입니다. 송암 고노문 선생 종장 화물당이죠. 학봉종가, 경당종가, 간제종가, 마예종가, 동호종가는 미름에 있습니다. 백죽당 예터와 용제종가 들어가 있고요. 이 서원이 6군데나 있습니다. 창열서원, 정성서원, 임천서원, 경광서원, 그리고 근무서원은 간제서원이 간제 뒤에 있었습니다. 소개서당까지 60을 내가지고 6서원이고 정자는 15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있는데 저는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봉정사가 문화유산 산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왜 봉정사를 드냐고 그러면, 봉정사란 저는 절입니다. 스님들이 연구를 하는 데가 절인데 봉정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학부할배가 봉정사에서 오래 공부를 하셨고, 서산할배가 봉정사에서 공부를 하셨고, 서산할배 당시에 봉정사 영산함에 논네마지기를 시주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절이긴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유학자들이 공부를 하는 절이다. 그리고 서산할배 당시에 봉정사에서 강을 합니다. 강학을 하고 1000명이 모여서 강학을 했다는 기록이 서산할배 연구에 나옵니다. 아마 절에서 강학을 한 뒤에도 아마 봉정사밖에 없을 겁니다. 좀 봉정사가 특이하고요. 그 후에 내려와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번암 최재공 문집을 봉정사에서 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과진 문집도 봉정사에서 했는데 오늘 확인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학가산 밑에 광흥사는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고 지방 간경도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서책을 불경을 중심으로 광흥사에서 반영을 했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원인석보가 광흥사 본이 있고, 이번에 상주에서 발견돼가지고 소실됐다, 분실, 장물이다 논란이 붙어있는 훈민정음 해례본도 광흥사 복장품입니다. 복장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제가 사실 금계마을이
참 만만치 않죠, 일과도. 그래서 천년 불패지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변명을 수가 숨은 거고요. 퇴계가 문화에 물러나면서 선조가 문화의 인재를 누가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준경 기대선사 학공이 있다고 퇴계가 선조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자 퇴계 그 많은 문인들이 한양에 있던 문인들이 학공 선생의 경제에서 모여서 빈소를 차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고 300여 분이나 되는 도산 퇴계 선생 제자들이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도산을 회고하면서 거의 많은 대부분 인사들이 시를 지었는데 그 퇴계 도산 회고시 중에 가장 압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도산 회고시입니다. 유정문업 모음면 정반무인 월만천 천인봉황 하체거 벽오천죽 자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벽오천죽은 나중에 학공이 여기 성문정을 지으시고 성문정 앞에다 벽오동을 심었습니다. 벽오동 심은 뜻이 무엇일까요? 봉황인 퇴계 선생이 천주교로 벽오동 열매를 찾아서 날아오고 싶사 하는 스승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벽오동을 심었습니다. 노름보기소는 좀 넘어가. 노름보기소에 노름 사육신이라든가 역적을 찬양을 하거나 신호를 하면 당신이 역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35살 때 노름보기소를 올렸는데 교재에 있는데 여기에서 학봉이 제시한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노름을 보기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보다는 학봉이 구사한 논리 이거에 대해서 교수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는 나오는 그 자료를 다시 디자인한 거니까 거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노순걸주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전상호 잘 아실 거고 이거 충주감옥에 사촌이 있는데 안 봐주고 나왔는데 실제로 나오시면서 울면서 도포를 벗어주고 나오셨는데 충주 목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학봉은 이제 죽음을 면했는데 그 죄수가 서사촌이 학봉은 학평대로 천림이 서고 그 사람은 또 사촌을 풀려나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학봉이 하는 논리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나중에 나온 학계아재도 계시지만 조유문에서 학봉이 제시한 그 논리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옛날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나중에 가면 대곡서원이 있고 신문고를 설치했는데 신문고 여러분들이 태종대가 설치했지만 실제로 활용이 별로 안 됐습니다. 이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봉이 나주에서 설치한 신문고는 많은 사람들이 북을 치고 억울함을 해서 하소연해서 학봉이 다 판결을 통해서 다 풀어준 그런 아주 역사 깊은 그런 신문고가 되고 이반문이 지금 있고 또 한 가지는 학봉이 퇴계를 많이 닮았어요. 퇴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주 목사로 계시면서 퇴계 선생의 중요한 저술을 다 반영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성학식도, 계산자병, 주사서재료, 자성록 이 다 책이 양이 많은데 이거를 나주 목사로 계시면서 다 간행을 하셨고요. 퇴계 선생 유목을 가져다가 2책을 모각을 해서 간행을 했는데 그 퇴계 필이 진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의대도 향교 예식을 중국 책인데 가져오신 명나라 사신으로 갖다 가져오신 책을 나주에서 간행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스승의 책을 아까 노 선생이라고 아무나한테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면합되게 말씀드렸는데 학봉이 아무나한테 노 선생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안 하십니다. 반대로 스승에 관한 저술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방자되고 외람되다고 여러분의 문명 맞습니다. 그러나 학봉이 퇴계의 주요 저술을 다 간행을 합니다. 거의 초간입니다. 이 중에 자성록도 학봉이 처음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주자서 재료도 처음으로 보여지는데 책에 초간이나 개간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거의 처음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퇴계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수문이 아닌가, 경여성 평가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잠시만. 60분이면 몇 시까지죠? 이게 4시간 했던 강의 아닙니다. 이 책에도 있는데, 나주 목사로 계실 때 세마할배가 근처에 오십니다. 오셔서 수고한다고 고향에 쓰라고 만화들한테 노비를 누구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마할배 말씀이 나는 괜찮습니다. 내 어려운 동생들을 주십시오 하니까 한마할배가 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널널하게 마시고 쓰신 여장아집이란 옷을 주십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얘기하는 어려서는 어미젖을 함께 먹고 붓기야 살림을 나누고 난 후에는 모르는 새 내 것과 내 것 책임이며 현금에는 부는데도 동생은 붓고 뭐 이렇게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처자식만 생각하고 형제는 생각 안 하니 요새 문제 아닙니까? 요새 지금의 교육의 문제, 평생간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402년 전에 학부할배가 아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은데 우리 집이 여기 나오죠. 이제 집안 명성 너로 인해 전하게 되었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효제하면 불경지에 이룰 것이니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성문정입니다. 성문정을 짓고 도산수당을 생각하고 벽오동과 혼도를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벽오동 심은 거는 퇴계선생을 생각해서 지으신 거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또 하나 학부할배가 하신 이력 중에 교암대가 있습니다. 교암대 여러분들 가서 유심히 보시면요. 도산섬은 천연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강물 흐르는 방향이라든가 이 위치, 방위 이런 게 아주 흡사합니다. 학부할배가 천연대를 생각하고 교암대를 만들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문 나정사에 해서 나오는 유명하신데 일본 가실 때 성문정사 앞을 지나시면서 여기 보면 한 번 가서 일성양국친이 나오면 한 번 가서 양국우호 이루리라 이렇게 뜻을 품고 가셨습니다. 성문정이고요. 통신사 가셨는데 이제 주체 외교를 했다. 정사함의 영예명 여러분도 아실 거고 회사록이라는 기록을 남기셨고 일본 유학의 계주인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퇴계약을 전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의 최고의 학생이었는데 일본 사신 중에서 서정권으로 간 허성하고 주고받은 시가 16편이고 학봉하고 주고받은 시가 4편입니다. 시를 주고받은 숫자는 학봉이 적지만 허성은 문인이지 시인이지 학자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도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학봉이 퇴계학을 일본의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전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그 후지와라 세이카가 하야시 라잔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본 유학에 전파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설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기자조선에 대한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대명일통지의 조선국 연혁고의 풍속고의에 나오는 기록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거기 보면 풍속이다 보니까 복식, 의복에 대한 기록도 상세히 나와요. 지금 복식사를 전공하는 교수들이 가장 오래된, 가장 상세한 복식 자료다. 그게 대명일통지다. 부정밖에 안 했는데. 조선국 풍속고의에 나오는 체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행탁에 석창포 풀이만 있다고 해서 여기 자란 석창포입니다. 요거만 갖고 오셨고 동가사상하고 전성환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귀국보고가 많이 많은데 요거는 좀 설명을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는데 선조실록에 보면 불연 여허 정형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다. 요거는 난다. 앞에도 거두 전량고 뒤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을 참고해 보건데 졸제 유원지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나 그 다음에 징비록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다. 앞에는
황 상사가 금방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학폭 말씀이 통신사, 일본 사신이 와 있었어요. 그때 통신사와 같이. 사신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마치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이 그 사신의 발 뒤꿈치를 밟듯이 쳐들어올 것 같은 정황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따라 들어올 듯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정황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조실록, 왕조실록에는 앞에 걸 다 빼버리고 분견저인형만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나중에 가서 쳐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변조가 되고 그런 문제를 낳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작은 박스, 한 대 여기 뭐, 지금 어두우니까 못 볼 건데, 여기에, 서울에서 사실 도현이 형님하고 명주 형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뭐 학술대회도 해보니까, 나름대로 한일 그 관계사학회에서 난다 긴다는 교수들 모시고 해도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서 도현이 형이 글을 써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인가 조선일보, 서무 분필이 쓴 내용이 그것도 그 공명예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한 내용을 도인이 형님 쓴 게 있는데 한 20분 독살려 왔는데 이따 드릴 테니까 뭐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읽으면 그렇습니다.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변조되고 통신사 일본 체류기간 중에는 침략 준비가 정말로 되지 않았습니다. 히데요시가 그때까지 조선을 침략했다는 생각을 정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돌아오신 이듬해 1593년도에 1년도에 그 아들 학송이 갑자기 죽고 나서 사가닥 돌아가지고 이거 조선도 들어가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이 장군들을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선을 쳐들어가서 먹고 그걸 시급으로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침략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은 못 본 것을 못 봤다고 보고한 진실을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거 전쟁 책임의 희생양으로 삼은 거 초기의 패전은 군사의 격차이지 무슨 통신사가 보고에 의한 것은 아니다. 보고 차이를 당쟁과 겹치기 것은 일제 신진사학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좀 소통과 화학의 시각에서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게 최근의 학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상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거는 어렵게라도 밤새워서라도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전서원 책상포고요. 그 후에 1591년에 학동이 그 경연에서 수구당 최영경을 신원을 합니다. 요것도 얘기가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퇴계와 남명은 사실 라이벌 관계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뭐 당신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제자들 간에 어떤 그 갈등도 있었는데 학동이 경상우도는 그 남명 제자들의 완전 소굴입니다. 진주 창원으로 사청으로 거창으로 전부 그 남명 그 학단들이 주름 잡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의병 활동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학폭이 훌륭해서 그랬느냐, 그거보다는 또 하나의 실마리를 굳이 찾는다면 일찍이 남명의 수제자로서 그 정예림 사건에 무고하게 연계돼서 옥사를 당한 수구당 최영경을 임금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신원을 해서 신원이 됐습니다. 이때. 그런 결과 남명 문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은 게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고요. 실제로 여기가 알지만 학폭은 수구당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초유사로 학폭의 임난특보 극복의 3대 전략은 그 명나라를 부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부 역량을 키워서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 그 내부 역량이 의병입니다. 요게 하나의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진주사주입니다. 무진주면 무호남이요 무호남이면 무국가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왕군과 의병을 통합을 해서 협력했다. 같이 연합전술을 구사를 해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게 학봉의 임난의 극복의 3대 전략입니다. 중요합니다. 내부 역량을 키웠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그 선진 사상입니다. 일본이 쳐들어가도 전쟁만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쓰러지는데 누구나 다 명나라를 불러와가지고 일본을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학봉은 아닙니다. 명나라는 그 다음 순서고 내부 역량을 키워서 우리 힘으로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유문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초유문 초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여기에 용암 집안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초유문 초인데 종가에는 이게 없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 용암의 그 식혜의 형님 서울대 상대 합격을 한 식혜의 형님 그 집에서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거는 귀한 것 같아서 종가에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갖고 오신 겁니다. 이걸 만약 시가로 따진다 그러면 몇 억 안 가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료인데 돈도 개웅대학장까지 했으면 아시는 분이 다 불문하고 종가에 돌려줘요. 또 한 가지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 학봉종가의 해사로 하고 병명이 그 열폭입니까? 열폭 병명인데 종가에 지금 두 폭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어떤 이유가 없는데 그 두 폭을 1950년대 말에 그 가산 선생 만화들 되는 그 다시랄베 상장 환자 된 어른이 연세가 80 정도 돼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서 도포 의관정제를 하시고 니아가를 타고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사당에 참배를 하고 그 니아가를 타고 오셨는데 그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사당에 참배하고 내려가서 다시 종가 사당에 가서 정솔하고 다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내가 이거는 종가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서 내놓으신 것이 퇴계 선생 친필 병명 2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집은 이게 조상 유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뭐 팔고 해가지고 내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학봉자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퇴필 그 글씨가 크잖아요. 퇴필 한 장만 해도 요새도 시가로 한 2, 3억 바뀝니다. 그때 50년대 말에 그렇게는 안 갔겠지만 그러나 노인이 80에 돌아가시면서 이거는 내가 종가에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신 게 그 병명 2장하고 해산옥 좀 있었고 경연일기가 있었고 뭐 그랬던 거로 다른 책 스쳐가고 이렇게 왔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촉성로 3장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 번역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번역을 이거 PPT다 보니까 아래 깨졌는데 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하고 제일 반증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둘째 맹세안에 한잔술 비장한 수보나 남경물에 맹세하게 이걸 뭐 가리키네 이렇게 하는데 맹세하게를 했는데 이 맹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벽사 이우성 교수한테 내가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가리킨 겁니까? 이걸 가리킬 지자를 맹세했다고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건 자네 말이 맞네. 맹세가 맞겠네. 이 이우성 교수한테 자문 받은 건 여러분이 일배소지 장강수에 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아니고 가리키면서 맹세를 한 거다. 이렇게 좀 말이 너무 길고. 이건 촉성도에 있는 시비고요. 상장사시고 아래는 촉성도의 상장사 기sel비인데 1960년도에 영남유림 365문중이 참여해서 세운 상장사 기sel비입니다. 이게 지금도 전라도에서 최경의 소작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sel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비문은 중재 기광 선생이 참여했습니다. 진주대첩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기 이때 선조 수정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순신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 입구를 막고 있었으며 김모 등은 진주의 관역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김모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수동 절차에 늙은 부유가 뭔 할이 있겠느냐고 부하들 공으로 다 돌립니다.
요거는 수정 절차 사진. 순구 학봉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나라들과 그 백성들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좀 아쉬움이 많죠. 그때 그 소가가 지주까지 지주 안 가고 그 삼가인가 내려가서 학봉한테 병환이 되셨다 그러니까 문병을 하겠다고 그걸 보냅니다. 통기를 보내니까 학봉이 거절을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는데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다고 거절합니다. 그런 이제 가족까지 물리치고 옆방에 둘째 아들 그 선무랑 김형봉이 같은 병으로 시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오직 나라와 백성 당파를 외적이 물러나면 그 나라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당파를 어찌할 것인가. 이 조정 평등은 누가 능히 깨뜨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적이 곧 물러나 도망가면 나라는 회복하겠지만 조정 평등은 누가 능히 깨뜨릴 것인가. 이게 학봉의 기록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졸기 유명하니까 다 두고요. 사제문 광해군이 등극하자 학봉과 선조는 요새 말로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학봉의 어떤 선조가 이순신도 그랬죠. 이순신과 학봉을 좀 두려워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광해군이 이제 등극을 하고 등극하던 첫해 사제문을 내립니다. 하늘이 뽑은 혹을 산이 내린 신령스러운 사람 덕을 갖추고 문장까지 뛰어난 우뚝한 명신 왕명을 받들어 사신을 가니 서고랑케 혼이 빠지고 국방의 중책 맡아 외적을 통솔하니 참 선비라 맞설 적이 없었네. 몸을 딸려 전장을 누비기를 목숨이 다해서야 그만두었네.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건 사제입니다. 문충봉 도덕방문 유신봉상 축이고요. 여기 그 교재도 있는데 이조판서 자헌대부 증직교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서모 이익에 붙인 매산 이하진이 있었습니다. 남인인데 그때 그 도승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직교재는 미수가 썼고 빨간 표지 문장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충봉 교지를 매산이 썼고 이조판서 증직교재는 미수 허목이 썼습니다. 그게 사진이 나오는데 교지는 여러분들 어느 계급에서 쓰는 건지 아세요? 모르기 말고 승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승지가 써? 또 다른 사람 시간이 없으니까 교지는 이조 관할 소관입니다. 임명장이니까 인사에 관한 거니까 이조에 서리가 씁니다. 서리 급사가 쓰는 겁니다. 결정이 되면 문장을 주면 급사가 쓰는 게 교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교지의 99%가 서리가 쓴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우승지도 쓰고 도승지도 쓰고 우의정도 쓰고 이런 경우가 아주 귀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승지가 매산 이하지라는 당대 최고의 명필이요. 여러분 미수 항목은 잘 알잖아요. 82에 나는 우의정이 교지를 썼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왜 썼느냐. 그리고 지금 그 초상화를 만들고 있는데 초상화를 쓰는 기본적인 그 방향은 준전한 도학자를 그려야 되겠다. 두 번째 강지충에만 관료상이라야 되겠다. 봉사와 희생을 나타내야 된다. 애민내족, 지성의 애민내족 사상을 좀 담자. 욕심이 많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화가가 좀 요새 딜레마에 좀 빠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영문 편지인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장모를 한 칸 올리는 어른을 올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봄에 달하면 도자기 가려울 것이니 어찌할 줄 모르겠어. 봄이 되면 도자기 가려다는 얘기가 달려들다, 이런 싸움을 건다 이런 뜻이거든. 봄이 되면 외적들이 다시 달려들 건데 솔직히 내가 관찰사로 이 병력을 통솔은 하고 있지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부인한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아서 다시 보면 그지나 나을까마는 기피를 못할세 그리지 마오. 이게 학공할배 연결편지 아닙니까?
설달 스무 나은 날에 쓰시고 그 이듬해 4월 20일에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저기 포인트가 없어서 기봉에 연말에 본가에 보내는 편지인데 세찬으로 뭘 보냈냐고 하면 서기 두군 석류 뭐 서거 이미 조기 2마리 뭐 석류 뭐 20개 뭐 이렇게 감사가 아무리 전시지만 본가에 13마리 보내는 그 정성이 요밖에 안 됩니다. 강제 가셨던 분이고요. 이 교시가 미수글씨입니다. 미수글씨를 보고 벽사 이우성 선생 당대 최고의 문사체를 통한 당대 석학으로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분 아닙니까? 이 편지를 보고 아버지 말씀인데 이걸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벽사 이우성 교수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앞에 딱 울더라고요. 미수글씨 진품을 보관하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호남 고경명 와서 고생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만하고 참고로 이 동서양의 영남 호남의 얘기인데 그런 좋은 사례 하나가 호남 의병대장 기후만이 형산 이만도 선생 묘갈매를 쓰면서 마지막 규절이 있습니다. 명의 마지막 규절입니다. 타일 유사 아사 기체 훗날 내가 죽으면 그대 곁에 묻히고 싶다. 호남의 최고가 하는 선비입니다. 송사기후만. 이 영남의 대표 선비 묘갈명의 마지막 길입니다. 이거는 포충사에 있는데 그때 함께하지 하고 가져가 여기 전나무를 심었죠. 주목을. 여기 도사할배인데 도사할배 말씀을 이 영감 만인소를 올렸잖아요. 청참 2,000소입니다. 그 소가. 올렸는데 이 내용을 아실 거고 그리고 2년 있다가 1621년도에 영남 만인소 청참 2,000소를 올리고 1623년도에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는데 그 과거를 보러 도사할배가 서울을 올라가요. 갔는데 숙소에서 과거 보러 지방에서 다 몰려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um성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이번에 과거는 인조가 하는데 가장 공립하는 안동의 김모가 장원급제는 따라온 거 아니냐. 뭐 과거 보러 간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말씀을 옆방에서 듣고는 바로 짐을 싸가지고 과거로 때려치고 보지도 않고 하향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서울 안 보러 가십니다. 이분이 단복 김시주 학봉의 장손입니다. 이 동생이 시자, 권자, 역동할배죠. 그런 얘기입니다. 모시는 어느 분, 제가 어릴 때 이제 연세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 야야, 너 집은 학봉서산이 다 필요 없다. 학봉서산 아니더라도 단봉만 해도 어디 가도 양반 안 맞으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학봉의 손자입니다. 여기 나오네. 분명은 그분이 이제 그러고 과거를 포기하고 1627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안동 의병대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안동 유진장을 맡습니다. 완전히 좀 무골점. 정자도 풍면 아닙니까? 풍래, 바람 풍자 우레를 했잖아요. 정자에 쓰던 문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남명정자에 가면 내룡정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교수들도 남명하고 우리 학봉 손자하고는 상당히 좀 기질이 통한 것 같다고 맞다고 합니다. 내룡정이나 풍면이 뭐 정서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외손 봉사거리인데 우리 매일산소 세마할배 장인이 진주시 유정례고 유정례란 분의 장인이 광주안시 안경인 선생입니다. 안경인의 사조를 우리가 매일에서 묘사를 받들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정말 검정문 중에 유일한 공예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 그 집에서 왜 세마할배 장인의 자인산소를 왜 수호를 하겠습니까? 문중에서 하지. 말이 됩니까? 중산 선대산소 옆에다가 억지로 내서나 놓고는 그거 내 거라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런 그 공문서 전송하는 그 공문원 실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와 다른 얘기하다 우리는 외외손 공사하는 집입니다. 전공자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는 나도 진짜 전국에 있는 집집마다 공문서 안본문서가 없고 안 들은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거는 처음 봤다. 외외손 공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얘기가 약 길어집니다. 풍래현이고 풍래현 글씨가 아까 말씀드린 당곡 학풍의 장손 당곡 선생이 직접 쓰신 글씨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매일소가 있죠. 종가 앞에 붙어있는 게 매일소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매일소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참동계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참동계 제덕씨 왜 참? 그건 다음에 얘기해. 지금요. 그 여기 인천서원에 왔는데 인천서원 사액소를 2번을 올립니다. 처음에 한 번 올렸다가 대원군한테 그냥 거절당하고 두 번째로 올려가지고는 이 괘씸하다 해가지고 14분이 그 한양에 가셨는데 14분이 귀향을 보냅니다. 귀향을 갔다 오신 분이 모은 개가 이 그 동주개라고 있습니다. 동주개. 저기는 참동개 동주개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후손이 참동개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개 이름은 동주개입니다. 동주개 14분이 갔다 그 귀향을 갔다 거기에 아까 얘기한 헌장학자로 가셨습니다. 소수는 이문직이 소홀이 이문직 선생이 소수를 하고 동주계도 주도를 하신 분은 저기야 6.25에 서금 박실의 수정제 손자되나 서금 6.25 선생이 주도를 한 거로 보여지고 소수는 저기 이문직을 14분인데 이건 집안에 그 주자 국자 아랫대 여기에서 또 이 탁서라는 게 유명한 글이 하나 있고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를 얘기를 할게요. 안동에다가 김상은 성원을 세우려고 학동성원을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대들보까지 다 걸었는데 안동이 이러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들보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학동성원을 결국은 김상은 성원을 못 세우고 노론이 하늘처럼 떠왔던 김상은 아닙니까? 그걸 안동에 성원을 세워서 안동 향권을 쥐겠다, 탈취를 하겠다 이런 성원을 세웠는데 그거를 회파한 대표 선수가 안동 자수를 하던 김몽룡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 올막 창수씨 여러분 잘 보시지 그 집에 그 이자 현자 그 문경할배 만화들입니다. 이 김몽룡이라는 분이 이때 그 많이 협조하신 분이 해제 김경림이라는 분하고 여러분이 했는데 노론들이 안동 향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남이나 본거지 아닙니까? 오랫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결국은 안동 유림이 나서가지고 그 하늘 같은 김상은 서원 건물을 부셔버렸어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학동서원 회파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그 김건수, 김수분 서원 얘기 아까 뭐 그 김수분 서원은 인천 서원 거기에 이회영 그 내쫓은 사건이 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휘영 이분이 이제 김주국 주자 복자고 이분이 그 아들이 그 광자 작전때 30살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서 자신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아버지가 말려요. 그리고 3년상을 마치고 나서 또 자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알고 시아버지가 또 말려요. 그러고 나서 그 며느리 말씀이 이제는 내 감히 거듭 노친과 어린 아기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리라. 작심을 하고 해서 58살까지가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천안 선생이 종부되는 종자 숫자, 여자 추락을 쓴 종자 숫자. 그래서 금제가 이 종자 숫자를 기점으로 해서 살아납니다. 뭐 좀 들면서 하죠. 캄캄하게
강의 소원 동 학동서원. 학자가 세학자 동네본식 학동서원. 그 어디서냐 그러면 지금 법석골이에요. 법상동 그 위에 향사청이 있었어요. 그 향사에도 거기서 했고 그 옆에 어디죠 또. 그런 이제 주자 국자고 상소는 이종천 계신 요거 꼭 탁습니다. 요거는 문헌과 해서 나도 이제 나도 거기 67권에 관한 논문이 상세히 쓰여 있어요. 그 항공선생 한글 행장이 있습니다. 행장을 한강 정부가 한 책이라 되게 장문에 말로는 제일 긴 행장이라고 해요. 제일 긴 행장을 이제 쓰셨는데 그 행장을 부녀자 교육용으로 원문으로 번역해서 쓰신 한글 행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양동 손실호 시간 제 5녀 손실을 주노라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횟수가 1770년대에 한문으로 된 행장을 부녀자 교육용으로 원문으로 번역한 행장이 남은 게